화면에 보이는 두 꽃은 1977년 그리고 1999년에 채취된 같은 종의 꽃입니다. 22년 동안 이 꽃에는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요? 햇빛에는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은 에너지 준위가 높고 생체 물질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도 근처 등 햇빛이 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색소를 만들어서 자외선을 막도록 진화하였고, 북유럽처럼 햇빛이 약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색소를 거의 생산하지 않도록 진화하였습니다. 같은 사람이어도 햇빛에 노출되면 색소 생산을 많이 해서 피부가 검게 변합니다. 자외선이 해로운 것은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서 자외선을 막듯이 식물도 자외선 흡수 색소를 만들어서 자외선을 막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대표적인 자외선 흡수 색소입니다. 이러한 색소를 줄여서 UV 색소라고도 합니다. UV 색소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생체 물질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출할 때 바르는 선스크린과 같은 작용입니다. 이 색소가 자외선을 흡수한 후에 열로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외선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벌이나 나비 같은 꽃가루 매개자는 자외선을 볼 수 있어서 꽃잎에 얼마나 많은 색소가 있느냐에 따라 벌이나 나비가 얼마나 매혹적으로 느끼는가 달라집니다.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있어서 대부분의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냉장고의 냉매로 사용했던 프레온가스 등 불소나 염소 화합물이 성층권으로 올라가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982년 남극 상공의 오존층이 사라져서 자외선이 그대로 통과하는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2006년 최대 크기의 오존 구멍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당시 남극 상공은 완전히 깨끗하게 뚫려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1979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전 세계 자외선은 평균 35% 증가하였습니다. 1987년 몬트롤 의정서에 의해 CFC 등 오존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하였습니다. 오존 파괴 물질의 수명이 매우 긴 편이고 사용을 한순간에 멈춘 것도 아니어서 오존의 회복이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매우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오존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나사는 오존 구멍이 발견된 이래로 가장 작은 구멍이 2019년 9월에 관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작은 구멍은 상층 대기의 특이현상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회복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오존이 파괴되어 더 많은 자외선이 지표면에 도달하게 되었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기온이 올라갔는데 식물은 그동안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하나 발표돼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연구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이고 2020년 9월에 발표된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것은 꽃잎에 있는 UV 색소입니다. 그리고 여러 종의 식물을 조사했는데 꽃가루에 모여있는 꽃밥이 꽃잎에 가려져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양지꽃은 꽃밥이 노출되어 있고 물과리 아제비꽃은 꽃밥이 꽃잎에 쌓여져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꽃밥이 꽃잎에 가려져 있을 경우 온실 효과 때문에 꽃가루가 익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외선뿐만 아니라 온도도 민감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자외선 흡수 색소는 자외선을 흡수한 다음 그것을 열로 배출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색소가 많아지면 온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4개의 식물 표본관에 보관되어 있는 표본을 조사하였습니다. 표본은 주로 북미, 호주, 유라시아에서 채집된 것입니다. 조사한 표본은 42종이고 채집기간은 1941년부터 2017년까지 77년간 채집된 것입니다. 총 표본수는 1238개였습니다.
어떻게 조사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 지식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여러 종류의 시각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세 종류의 원추세포는 각각 붉은색, 녹색 그리고 파란색을 감지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각세포가 감지할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는 우리 눈이 감지하는 파장과 유사한 파장을 감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CMOS 센서는 파란색, 녹색, 붉은색 필터를 설치하여 세 가지 빛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세 가지 파장의 빛을 혼합하여 매우 다양한 색을 인지하듯이 디지털 카메라는 세 가지 빛을 조합하여 색을 만들어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빛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니콘과 캐논 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색감이 다르고 삼성과 LG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느낌이 다르게 됩니다. 사람의 시각세포는 가시광선만을 감지하지만 센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진은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것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라고도 합니다. 이 카메라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카메라인데 열을 감지한다고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수요가 매우 많아진 카메라이죠. 적외선 카메라가 있다면 자외선 카메라가 있다고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왼쪽은 일반 카메라, 오른쪽은 자외선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얼굴의 반쪽이 더 까만 것이 보이시나요? 그 부분에 선스크린을 발랐기 때문입니다. 선스크린에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자외선을 흡수했고 얼굴의 나머지 반쪽에서는 자외선을 반사했기 때문에 더 밝게 나온 것입니다. 식물에는 매우 다양한 자외선 흡수 물질이 있는데 플라본, 이소플라본, 네오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등이 가장 잘 알려진 물질입니다. 자외선 흡수 색소 생산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연구팀은 자외선을 흡수해서 검게 나온 부분이 꽃잎 전체 면적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수치로 만들었습니다. 꽃잎 전체가 검게 나왔다면 1, 꽃잎 전체에서 자외선이 모두 반사되었다면 0, 반반일 때 0.5 등입니다. 즉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흡수 색소가 많이 만들어진 것이고 수치가 작을수록 색소가 적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사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는데 가로축에는 오존의 양이 표시되어 있고 세로축에는 UV 흡수 면적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붉은색이 꽃밥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인데 오존이 많을수록 색소가 적어지고 오존이 줄어들면 색소가 많아집니다. 오존이 감소하면 자외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꽃밥이 가려져 있는 경우에는 반대 경향이 나타납니다. 좀 다른 분석을 해보면 앞에서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로축이 오존 변화량일 경우에는 같은 패턴의 그래프를 얻었습니다. 이와 달리 가로축을 온도 변화로 놓으면 꽃밥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꽃밥이 가려진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자외선 흡수 색소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 경우 오존 변화 때문에 색소 양이 변했다기보다 온도 변화 때문에 색소 양이 변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꽃잎이 꽃밥을 덮고 있기 때문에 만약 꽃잎에서 열이 발생하면 꽃밥의 온도가 올라가고 꽃가루가 열에 익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작은 온실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UV 색소는 자외선을 흡수한 후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면 색소 생산을 줄여야 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꽃잎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알 수 있겠죠. 이 사진은 자외선 카메라로 찍은 것이고 1999년 꽃의 까만색 꽃잎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색소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맨눈으로 자외선을 보지 못하지만 자외선을 볼 수 있는 벌이나 나비는 어떤 꽃에 더 끌릴까요? 만약 벌과 나비가 UV 색소가 많아서 온통 까만 꽃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낀다면 꽃은 수분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던 꽃들이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도 꿋꿋하게 잘 살고 있는 줄만 알고 있던 꽃들이
우리가 모르는 새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구의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생물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할 때 많은 생물종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구 환경 변화는 인류의 생존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현재의 빠른 환경 변화를 멈추기 위해 사람들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어떤 결실을 가져올지 또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